수능까지 단 1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EBS 문학 작품이랑 독서 지문들을 정리했으니 마지막까지 EBS가 걱정이신 분들은 딱 이것만 보세요. 자, 먼저 독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독서 같은 경우는 법이랑 경제랑 이제 논리 철학 그리고 과학 지문 이제 위주로 뽑아봤는데요. 근데 왜 지금 이제 법 경제랑 논리 철학만 이제 했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수특 독서랑 수한 독서에서 이제 지문을 보면 그 지문 자체가 그대로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좋냐면 그 개념들, 그 배경 지식들을 이제 공부해서 만약에 그 비슷한 게 이제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연계바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이랑 그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제재들, 특히 이제 법, 경제, 논리 철학 요 위주들을 먼저 제가 뽑았습니다. 자, 먼저 법 지문은 사회문화 공호 이제 보시면 임차인이랑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많이들 이제 봤죠? 이거 채권 채무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10, 위헌범, 그 다음에 미수범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제통합은 법의 어떤 해석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록에 대한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주제통합 11은 급부불능, 채권 채무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수능완성 공호에 있는 실종선고 지문, 이렇게 5개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어떤 법 지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래도 한정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될 어떤 지문들, 알아야 될 개념은 이 5개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문화 10에 있는 위헌범이랑 미수범과 관련된 내용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19 수능, 21 수능,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어떤 법 지문에 나왔던 이제 내용들 보면 다 민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한 번도 수능에서 형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나온 적이 없으니까 우리 형법 지문, 미수범, 형법과 관련된 거겠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 평가되는지 그 관련된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사회문화 10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엄청 많아요. 볼 게 진짜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렇게 추렸습니다. 채권 수익률 지문, 환위험 관리, 그 다음에 뭐 관세,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 이제 우리 지급준비금 해서 시중은행, 중앙은행 나온 지문 있죠.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에서는 디지털 화폐,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주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 효용에 따른 어떤 선택, 계산하는 거, 그런 지문들을 이제 뽑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좀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 지문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경제 지문은 단순히 문제만 풀고 끝 이게 아니라 얘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하시려면 필수 어떤 배경 지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5분으로 이제 끝나는 그 배경 지식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채권 지식들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법도 있습니다. 꼭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럼 선생님 좀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문화 03의 환위험 관리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07의 관세 그리고 또 수능 완성에서 나오는 주식회사 요 제재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요 이제 위주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저 개념을 바탕으로 나왔을 때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할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논리 철학 같은 경우는 인문예술 07에 이제 토대론 어떤 주장 나오는 거 그리고 인문예술 10에서 심리 철학과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인문예술 11에서 인격 동일성에 대한 어떤 논의 그 다음에 이제 실전학습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이제 동양 철학이죠. 주자학이랑 최한기에 대한 어떤 입장 요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02에서 니코드와 햄펠의 주장이 나오는데 사실 논리 철학 지문은 뭐 철학과 논리가 좀 다 같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뭐 하나라고 이제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개 중에서 실전학습 02에 동양 철학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실전 02에 있는 니코드와 햄펠의 주장 이게 논리랑 같이 섞여서 이제 나오거든요. 얘 2개를 위주로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5개 다 보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경제 논리 철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뽑아놨으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네, 이거 위주로 먼저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과학기술 지문을 볼 텐데 과학기술 지문은 사실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제가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뽑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뽑았을 때 이걸 풀고 내가 만약에 수능장에 가도 법이랑 경제랑 철학에 비해서 연계바를 과연 애들이 느낄까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과학기술 지문은 이 개념을 만약에 뽑아내서 똑같이 낸다고 하면 누구한테 이제 유리하다? 이과 애들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과학기술 지문은 뭐 푸시면 다 푸셔도 되겠지만 어떻게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면요. 기출 지문을 통해 가지고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제 풀어갈지 그 생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항상 수업 때도 이제 얘기하지만 우리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를 요하는 지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요하는 지문이 있고 또 연상을 요하는 지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를 요하는 지문은 우리 2019년 6월에 나왔던 미토콘드리아 지문 그리고 또 비타민 K 지문 그런 것들은 정보량이 많고 그리고 좀 이제 빡세요. 근데 그런 지문들을 내가 이해하고 읽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된 어떤 단어들을 같다라고 보면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기출 통해 가지고 그런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해력을 요하는 지문은 어떤 게 있냐? 우리 댐핑 인자 A, B, C, D 해가지고 막 0.5 곱하고 막 그런 댐핑 인자 구하는 그런 지문 있죠. 그런 게 지문을 딱 읽고 곧바로 보기에서 문제 푸는 그런 이해를 요하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문 말고도 또 어떤 게 있냐? 연상이 있어요. 우리 작년 6월에 나왔던 이제 플라스틱 구조 연상 지문 있잖아요. 딱 문장을 읽었을 때 곧바로 머릿속에 구조가 딱 생각나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문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기출지문을 유형별로 나눈 다음에 아 이런 유형에서는 이렇게 내가 접근하고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라고 공부하는 게 EBS 지문 문제 풀고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법경제 논리 철학도 기출 갖다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얘는 배경 지식을 알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으니까 과학기술만이라도 기출만으로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학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문학은 좀 많아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했냐면요. 고전시가랑 현대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대로 나와요. 특히 현대시는 우리 두 개가 만약에 나오면 하나는 그대로 이제 EBS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 작품이 나오는데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EBS에서 나오는 그 작품을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고 문제 푸는데도 이제 정답률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5개, 수특에서 5개, 그 다음에 수완에서 5개 이렇게 10개만 이제 썼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제가 뭐 작가 분석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어떤 이제 기출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우리 현대시 먼저 보면 이렇게 10개를 이제 한번 제가 제시했으니까 요것부터 먼저 공부를 꼭 하세요. 근데 이제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이건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우리 수특에 있는 고전시가 오륜가, 잠영민정, 우국가, 북청가, 용부가, 임계탄, 몽천요, 출세곡, 장육당육가, 영원십이장 이렇게 이제 10개 꼭 아셨으면 합니다. 이거 말고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이 10개, 수특에선 10개가 있고 그리고 이 빨간색 북새곡이랑 비가, 송미인곡, 동락당, 수능 완성에 나온 작품들인데 요 4가지 작품은 꼭 외워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소설을 한번 볼 텐데 사실 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문학에서 소설은 연계를 좀 느낄 수 있을까라고 싶은 어떤 갈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 요새 보면 현대소설이 연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새롭게 얘기가 나오고 연계가 잘 안 되는데 근데 그래도 그나마 현대소설에서 만약에 연계가 나온다라고 하면 요 이제 7개를 한번 보셨으면 하고 고전소설 같은 경우도 이제 연계가 될지 안 될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여기 7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소설 공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덧붙일게요. 자, 우리 아까 현대시랑 고전시가는 그대로 나와요. 근데 소설은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얘는 엄청 길죠. 그러면 EBS에서는 앞부분 지문만 이제 딱 주고
그런 다음에 자, 이게 천수석 내용이야. 한번 읽어봐. 라고 해서 너네가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데 근데 나는 앞부분만 봤어. 근데 막상 수능장에서는 뒷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작품이지만 내가 만약에 뒷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으면 사실 나는 연계발을 못 느끼겠죠. 그냥 아예 새로운 작품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냐?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소설에 대해서는 전체 줄거리에 대한 파악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리고 인물 관계도까지 할 수 있으면 인물 관계도랑 줄거리 두 가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작품, 뭐 사수나 태평천하 이런 작품이 나오면 현대소설,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전체 줄거리가 뭔지를 내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이제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인물 관계를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디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소설은 그렇게 해주세요.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시랑 고전시가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현대시는 딱 작품 제목을 보자마자 상황이랑 그 다음에 주제, 그리고 하나 더 그 시의 제일 중요한 부분, 그 특징적인 것들을 꼭 적어가지고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산상의 노래라는 시가 딱 나왔어. 그럼 산상의 노래 나왔을 때 이 시는 지금 1년과 마지막 연에서 원하는 무엇이 다르다. 중요하죠? 그거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 상황은 뭐 일제강점기 때 내가 무엇을 원했다, 광복을 원했다. 이렇게 이제 그 상황 자체 파악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현대시는 공부를 해주시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짧은 거는 웬만해서 이제 다 외워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길면 전체 그 스토리 구성이나 아니면 어떤 주제인지 그 정도까지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 많이 푸세요.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아마 EBS 연계에 있어가지고는 막히지 않고 수능장에 가서 진짜 수월하게 푸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뭐 좀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것도 많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뭐 이것밖에 없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것만 딱 하시면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수능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독서 지문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들 있잖아요. 꼭 공부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좋은 점수를 받으셨으면 합니다.